저희도 사업화 쪽에 R&D 주를 강점으로 가지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또 사업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아싸, 그런 감점입니다. 그러시죠. 그게 조금 안타까워. 근데 사실 기술력은 충족하신데 사실은 이제 기술까지는 어느 정도 아이템을 만드는 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걸 어떻게 팔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한 돈을 어떻게 가져올 거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걸 잘 안 쓰세요. 사실 계획서에는. 그 얘기를 잘 쓰시면 그 잘하시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거기서 관점이 돼요. 사실 R&D는 또 별도의 성능 지표나 목표에 관련된 KPI를 잘 잡으면 이거 새로운데 선도적인데 거기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계획서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뭐 평가 같은 거 하루에 50개, 100개씩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립니다. 계획서. 근데 그걸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키워드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포인트별로 보니까 점수가 다 나와버려요. 해보면.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그런 업무를 충분히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뭐 스타트업 쪽이랑 트렌드라고 얘기해도 이게 매번 바뀝니다. 뭐 지금 뭐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고 작년 초에는 어땠고 올 초에는 어땠고 계속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스타트업화는 제가 봤을 때 완전 빙하기가 아니라 극빙하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작년까지, 올 연초까지는 투자도 많이 받았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일단은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도 그렇고 기업 입장은 기업은 사실은 언제든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투자하는 걸 당연히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되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받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별로 조금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트렌드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테크 기반의 모든 어떤 R&D부터 해서 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초기에 창업기업 대상으로 멘토링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의 트렌드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게 몇 년 되면 축적이 되는 기간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위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얘기부터 일단 드려볼게요. 이거는 연초에는 되게 이쁜 주제였었거든요. 연초, 작년 말까지. 근데 지금은 이쁜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왜? 이게 팬데믹이 얼추 끝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부각이 됐던 이유는 팬데믹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연배 저도 이제 나이가 내년이면 이제 50이거든요. 메타버스를 가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뭐 커뮤니티를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일반인 사실은 그거보단 직접 대화를 하고 싶지. 사실 줌 해보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직접 이야기하고 싶지. 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학기 저번 학기까지 학생들 강의를 해봤는데 이제 인덕대하고 이런 데 겸임 교수를 좀 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고학년 애들은 그래도 이제 군대, 팬데믹 터지기 전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취했나 봐요. 5명씩 몰려 있어. 근데 이제 팬데믹 세대 이후 2020년 애들은 다 각자 혼자씩 앉아 있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딱 그걸 보고서, 야, 니네 여기 처음이지? 그러니까 자기 2학년, 1학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와도 지금 다 솔로더라. 그래서 이게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메타버스 쪽에 좀 사진 하나를 드렸는데,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DT 쪽, 디지털 트윈 쪽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오프라인 쪽의 어떤 사업 설비나 이런 거를 온라인 쪽이나 이렇게 DT 쪽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잘 돼 있는 경우는 이 사업은 메타버스로는 아직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나머지 쪽은 이렇게 아이들 같은 어떤 대상을 한다면 사실 게임 관련된 쪽하고 연관이 아직은 되죠. 근데 보시면 메타라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가나 이런 게 되게 안 좋게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CG나 이런 것도 디지털 이런 디자인 작업하는 것도 되게 만만치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고요. 혹시 NFT라는 것도 NFT는 지금 안만 안 합니다. 아무도. 그쵸? 작년 연초하고 작년 말에, 이거 괜찮지? 라고 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나 모든 NFT에 관련된 걸 하면 다 감점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혁신이 별로 없고 내부적으로 자기 컨텐츠를 올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서 한계가 있다고 항상 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테크 트렌드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쪽 AI나 빅데이터 쪽 분야 뭐 이쪽 분야만 좀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분야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뭐 에너지 분야도 별도인 것 같아요. 잘 보면 2016년, 15년쯤에 약간 3D 프린트라고 해서 굉장히 막 특허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았어요. 특허 건수도 많고. 근데 막상 어때요? 지금 3D 프린터 업체 별로 이름 생각나는 데 별로 없죠. 근데 그게 계속 축적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허 같은 건수도 확 올라갔다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남아있는 업체도 있어요. 10년 동안 축적되는 업체들. 어차피 안 하는 업체들 빠지고요. 남아있는 업체들이 한 10년 정도 버티면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이들은 3D 프린트로 뭐 어떻게 할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데이터만 있으면 목성에 가서 똑같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렇죠? 3D 프린트가 그 강점이잖아요. 네, 데이터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3D 프린터,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2017년쯤에 블록체인, VR, AI, AR 뭐 이런 게 한참 떴어요. 그리고 저쪽에 창조 경제 혁신, 뭐 창조 쪽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원도 많이 했고요. 블록체인도 마침 그 당시에 덱서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사기치는 업체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게 그 2020년쯤에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많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옆에 뭐 크라우드니 빅데이터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있었어요. 근데 발전을 하지 않았죠. 작년에 아마 우리 과기부 쪽 사업인가 K데이터 쪽에 뭐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이런 게 있어서 한 2, 3년 동안 자금을 좀 풍족하게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다 보면 약간 폐해도 있고 하니까 계속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아마 AI 데이터 바우처는 아마 내년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아마 예산을 많이 줄였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나중에 예, 그렇죠. 국회를 통해서 뭐 다시 보전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 30% 가까이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이렇게 뭐 저희도 이제 한국산업진흥화협회다 보니까 AI 쪽은 사실은 좀 빠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냐면 전처리 과정에 있는 API 정도도 아직 안 모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뭘 AI 뭘 모델링하고 이런 건 너무 빠르다. 근데 이제 앞서가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AR, 그다음에 VR이 모아져서 뭐가 되냐? 이게 메타버스 형태가 된 거죠. XR. 그렇죠? 근데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4, 5년 단위로 이제 기술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FT는 블록체인에서 이제 파생된 거고, 지금 또 조용하죠. 사실 그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은 보안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 12가지 기술 중에 블록체인에 한 가지 기술만 인정을 안 하는 기술 있잖아요. 코인. 마지막에 성과물인 코인은 일단은, 그쵸? 뭐, 돼지를 비유 많이 하고, 돼지가 뭐를 먹어가지고 배송물이 나와야 되는데, 막아놨잖아. 그래서 약간, 아직 그 생태계 자체가, 뭐,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좀 있고, 그리고 AI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이번 정부도 AI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금, 강하게 푸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면 축적의 기간이 아직 부족하다 이거죠. 사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꼭 보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AI를 기반으로 한 무슨 아이템, 뭐 아이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죠. 아 그래요? AI를 어떻게, 딥러닝 어떻게 하실 거고요? 데이터는 얼마나 확보하셨죠? 이게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을 대부분은 못하죠. 그리고 자기는 청구 받고 있대. 이게 지금 저희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모르면 AI란 말 쓰지 않는 게 자신 없습니다. 오히려 빅데이터 정도는 그래 모을 수 있지. 그냥 로봇 아니에요? 네? 그냥 로봇이 AI가 아니에요? 약간 그래 생각하는 로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그러면 2022년 올해는 어땠을까? 올해는 이제 제가 평가나 이렇게 계속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혁신적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매년 그 정부의 지원 제도가 조금씩 뭔가 툴을 바꿔요. PSS 방식의 사업계 경영식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예창을 했다가 초창을 가는 기업은 이게 얼만큼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었냐는 걸 따지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별도 아이템을 계속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하던 걸 가지고 고도화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게 맞긴 하지만 아니 뭔가 이렇게 재밌는 아이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2022년은 사실은 2000 초에 ESG 탄소 중립 굉장히 핫 이슈죠. 예, 아직 근데 그게 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원전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뭔가 막 복잡한 데다가 뭐 컵27 뭐 그런 데서도 보면 뭐 요번에 기후에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불안하긴 하지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상장사들 있잖아요. 상장사들. 이들은 일단은 공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언제까지? 2025년 기준이 있어요. 약간 자산 규모. 이제 30년에 무조건 다 그거 관련된 걸 해야 되니까 틈새로서는 굉장히 대기업이 다 하기 애매하고 그래서 거기에 스타트업들이 기술적인 거를 도와준다고 하면 거기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반도체하고 우주는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조금 관심을 푸시를 하는데 이게 아직 기반이 조금 그렇죠. 반도체는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그게 한계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활성화는 더 한다고 하면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안에 또 이쪽으로 많이 활성화 될 거고 여기에 하나 더 포함된다면 에너지 기반, 전기, 전지, 수소 이런 쪽은 계속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쪽 분야의 어떤 제가 이제 항상 우리 대표님들한테 다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부 쪽에서나 국가적인 트렌드에서 어쨌든 그 이슈가 되는 그 어떤 아이템들은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자기가 본 아이템이 있지만 좀 접목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융합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나중에 지원 사업을 하든 투자를 받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덩 떨어진 걸 가면 어쩌서 하향 산업 쪽에다가 앞만 밀어 넣어봐야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거든.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면 돈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ESG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재밌는 게 당근마켓 같은데도 ESG, 당연히 ESG죠. 왜? 중고 거래니까요. 근데 대기업들은 일단 상장사들 아마 공시표 보시면 어떤 데는 SG, 여기 보면 SG까지는 쓰고요. E를 빼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뭐냐?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기준. 자산이 뭐 2조 이상인 경우는 지금 해야 돼요. 그 이하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거는 이제는 놓을 수가 없어요. 투자 동향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ICT 기반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비대면 쪽은 막 줌 관련된 거 엄청 밀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바뀌었죠. 제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빙하기가 왔어요. 투자 이거 의미 없고 내년에는 투자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잘 웬만하지 않으면 어디다 하냐 투자는 돈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과 지표로 뭔가 지표 같은 게 나오면 그걸 인정해줬는데 그게 스타트업들이거든요. 특히 뭐 플랫폼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 돈을 버는 걸 얼마만큼 버냐 이게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내년 해가지고는 돈 되고 아니면 아예 초기 기업인데 스펙이 좋은 팀빌딩을 되어 있는 데다가 넣어놓고 기다리겠다. 이 원칙.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 내가 기술 기반, 여기 계신 분 기술 기반이시긴 하지만, 팀빌딩을 좀 이쁘게 하시면 확실히 기회가 좀 있어요. 팀빌딩을 할 때 필요하면 나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기술이면 뭐 경영 파트나 마케팅 파트, 뭐 디자인 파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 세 가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팀빌딩을 하러 가냐면, 뭐 동업은 아니고요. 저는 꼭 대표님이 되시는 분들은 동업도 좋긴 한데 그분은 항상 메인으로 남고요. 나머지는 그냥 창업자, 창업 공신으로 남는 게 좋습니다. 왜 보면 국가를 만들고 창업 공신들을 보면 빠져주죠 이렇게. 초기에는 같이 가되 저는 이제 대표님들 꼭 스타트업들 이렇게 같이 커보니까 한
한 뭐 3년까지는 같이 가요. 어찌 됐든 3년. 근데 회사가 투자를 받고 회사 캐파가 커지면 같이 갔던 분들은 일단 빠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캐파 큰 데서 놀던 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고요. 근데 이분들도 오래 못 있습니다. 왜? 시스템이나 이렇게 잘 안 갖춰졌다고 생각해서 힐링하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 맞지 않으면. 대표로 남아있대. 그럼 누가 최종적으로 대표를 서포팅하냐? 팀장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자들이 모여서 처음 뽑은 친구들, 실무적 이런 사람들은 안 그만둔 상태라면 대표의 어떤 그 경영체가 제일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붙더라. 아무튼 뭐 내년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이제 그래도 투자를 한다 하면 지금이 이제 12월입니다. 이때 왜 돈이 보면 6월이나 12월에 돈이 몰리냐? 저게 정부의 모태펀드라는 게 있어요. 모태펀드는 일단 국가에서 한 60%를 돈을 대요. 만약 1,000억짜리다. 내가 600억 댈게. 야, 민간에서 400억 네가 가지고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정부는 그 연도별로 투자를 얼마큼 해라. 정해져봐요. 이렇게 뭐 지방에다가 몇 퍼센트 이상, 청년한테 얼마 이상, 뭐 약자한테 얼마 이상 무조건 그걸 써놔야 되거든요. 얘들은 근데 성과를 안 맞추면 나중에 우리 불용차이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페널티가 있으니까 무조건 늘려고 해요. 그 시점마다. 그런데 왜 저게 상하방이 나느냐? 저게 바로 투자가 안 되고 만약에 요래 투자 받는 분들은 1월부터 내가 IR 투자 제안을 하러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6월에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12월에 받겠다. 6월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보냐? 더 부시라는 데가 있어요. 뭐 여기 한국 스타트업 투자 베이스라는 데인데 여기에 가면 여기 가시는 대표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업종별로 있어요. 업종별로 필요한 업종. 거기 업종에 투자를 얼마 받았고요. 회사별로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뭐 어떤 회사는 시드 투자를 언제 받았고, 뭐 시리즈 A는 언제 받았고, 다 합쳐서 총 얼마 받았어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면 앞에 투자 동향이 아니라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롤모델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를 만들고 롤모델은 테슬라 같은 데일 거 아니에요. 현대차 이런 식으로. 그들 비교했을 때 얘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 스타트업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베스로 투자를 받았구나. 약간 선행 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업종 유사 거래를 보고 투자 관련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거에 키워드별로도 다 나옵니다. 어디에 누가 투자했고 이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약간 보면 우리가 다트 같은 데 보면 사업 보고 같은 거에서 우리 상장사들 DB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판매나 거래했던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계획 쓸 때 많이 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트렌드를 좀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모태펀드 말씀드렸는데 이 모태펀드는 이게 정책적 목적입니다. 내가 국가가 600억을 투자해서도 만약에 지방에 뭔가 스타트업이 활성화된다. 그럼 거기다 많이 넣는 겁니다. 근데 약간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사들이 주로 서울 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 기업은 사실 뭐 대전은 좀 낮긴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기업이 없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목적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주로 지방에 찾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방기업,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기업을 내리겠죠. 투자자들.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 기업. 야, 지방 이전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 쪽에서 나쁘지 않아요. 왜? 세수가 거기서 확실히 발생하니.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모태펀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모태펀드라는 게. 이름 이게 모태라는 게 약간 정부 돈과 이거를 뭐 사모펀드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걸 사모펀드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고 모태는 정부에 맞습니다. 정부가 돈이 투자된 거를 모태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대개가 그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연말에 3년 안에 얼마만큼 투자를 못하면 얘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무슨 계정이 있어요. 뭐 문화 계정, 뭐 창업 계정 해가지고 중기부 쪽 거, 문광부, 과기부 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투심들을 관리를 하고요. 저는 항상 투자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필요 없는 기업들도 있죠. 근데 투자가 필요 없는 기업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창업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음식업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알아서 먹고 모칼로 하려고 해. 꼭 투자를 안 받아도 되죠. 그렇죠?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이거를 약간 프랜차이즈 느낌이에요. 크게 키우고 싶고 파이를 키워서 내가 나눠 먹겠다 하면 투자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화 단계 이미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저랑 재밌는 게 개인기 여기 이제 조직 안에서 보면 대표님 만약 창업을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 보시면 한 2, 3년은 개인기로 열심히 먹을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아는 3명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3명이 정확히 도와주면 그냥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단계가 어려워져요. 3년까지는 어쨌든 도와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시스템화를 갖추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갖추는 단계에서 언제부터 인력을 언제 바꾸고 마케팅 언제 하고 이런 게 조금 저 그림상에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문화까지 만드는 단계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R&D 쪽에서는 보면 R&D에서 생산하고 마케팅. 근데 그러니까 기술 기반이니까 R&D를 되게 중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 사업화 쪽이나 뭐 경영 쪽을 보면 필요하면 사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 아니 이제 기업이 입장에 규모가 있으면 좋은 기업을 사면 돼요. 그 기술이 있는 기업을. 그것도 되게 더 훨씬 더 빨리 가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기술 기반을 내가 테크를 많이 갖고 있다. M&A 방식이 정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사실은 시장을 잘 모르시는데 열심히 떠들어 봐야 가서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주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틀을 깨는 게. 그러면 본인 내부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외부로 이렇게 아까 M&A라는 걸 활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내부의 그 자원들을 인적 자원들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뭐 관련된 자금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드 투자, 뭐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드 투자는 그냥 한 1억 정도의 5% 정도 지분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같이 갈 사람들. 처음이니까. 뭐 엔젤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천사 같지만 꼭 천사 같지 않은 엔젤도 많아서 좀 그 엔젤 투자라는 취지가 요 시드 단계인데요. 그 사람들 뭐라 하는 사람이냐. 투자도 하지만 영업도 도와주고 사업도 커가게 도와주는 사람. 저는 그 단계라고 보고요. 이 A부터는 진짜 리얼하게 갑니다. 여기 전 단계 프리A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원래 A, B, C 이렇게 했는데 단계를 프리를 넣어버려요. 뭐냐면 A 정도의 단계면 양산이 돼야 되거든요, 제품이. 근데 양산은 아직 안 된 거야. 회사는 컸어. 아직 시제품 단계야. 그런데 규모가 컸기 때문에 프리 A를 줘요. 그래서 금액을 한 10억 내외로 줍니다. 투자를 할 때. 그리고 A 단계는 한 4, 50억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B는 100억에서 한 200억, 어떤 데는 50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 금액이 좀 다르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초기에 이제 18년도에 이제 이런 투자를 받아서 이제 뭐 이래저래 뭐 투자 받고 팁스라고 정부에서 하는 한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9억 원 정도 매칭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런 걸 좀 받은 친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2018년도엔 플랫폼이 괜찮았죠. 그래도 수익이 안 나와도 재밌어 아이템이 그러면 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잘 안 좋아합니다. 왜? 앱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알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놓고 끝이에요. 뭐, 그리고 사업비만 받았어. 그 대학생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앱 만들면 다 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플리케이션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는 초기에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어플인데, 하나는 패션 잡지라는 게 있어요. 패션 잡지인데, 패션 잡지, 이 친구가 생각한 거 보면, 패션 잡지를 봤을 때, 이거 자체가 광고다. 우리가 패션 잡지를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우리 이렇게 패션 잡지에 뭐 옷 같은 거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뭐 설명을 해도 결국 광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거를 약간 그 브랜드라는 어떤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평면되어 있는 게 말고 약간 3D 형태의 뭔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광고를 해더라도 조금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조금 발견하고, 그리고 옆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플렉스라고 해서 뭐냐면, 저 플렉스라는 단어도 4, 5년 된 단어죠.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젊은 친구들이 뭐냐, 내가 명품을 하나 사고 싶은데, 명품 살 돈이 없죠? 많이 없잖아요. 하나 정도 삽니다. 모자를 하나 사든, 지갑을 하나 사든. 근데 얘들이 뭘 하냐, 명품을 가지고 사진 찍길 좋아하는 옷 같은 걸 입고.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사서 하기엔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 앱에 약간 AR로 해가지고 명품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찍은 것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SNS인데 SNS에 뭘 하느냐 글을 안 쓰게 해요. 그냥 사진만. 자기 그냥 그 당일치 옷 찍은 거 있죠. 패션.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냥. 말을 없앴네. 그냥 그걸로 자기네들끼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 특이한데 한편으로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걸 매출이 많이 나올 거냐? 쉽지 않죠. 광고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여기도 뭐가 붙냐면 이커머스가 붙을 거예요. 결국은 광고 모델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커머스가 붙는다. 여기서 물건을 이제 브랜드가 만약에 어떤 잡지 형태가 있다면 클릭을 하면 물건을 사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롤모델 있지 않냐 무신사 같은데 따라가면 된다. 무신사는 약간 스트리트 패션의 저런 느낌이라면 너는 명품 브랜드 쪽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B 정도 돼 있고 프리 B까지 프리 A, C까지 얘기하니까 뭐 투자는 계속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들도 하는 얘기는 내년까지는 아주 급빙하기라서 쉽지 않다. 참 이제 여기서 이제 버티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스타터는 버텨야 이제 살아남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면 투자 유치 금액이 어떤 거는 프리에이는 5억이고 뭐 시드는 1억 6천이고 금액이 다 있어요. 2단계 이 정도 투자를 받는구나. 유사업체 중에 이렇게 투자를 받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기업은 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기업. BR 쪽 처음에 했었습니다. BR 쪽. BR라고 해서 약간 좀 뭐 에너지 쪽에 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일부 조금 활용하는 건데 그걸 좀 에너지에 남는 부분을 수익화해서 포인트별로 낳는 약간 동서발전이나 이런 데랑 이렇게 제휴를 좀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투자 지금 프리 A 받았는데 25억을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받은 편이고요. 여기가 이제 요즘 트렌드로 맞는 매출이 한 100억 됩니다. 2, 3년, 3, 4년 동안 매출을 급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니 에너지 쪽을 하다 보니까 전기만 할 게 아니라 수소전지까지 가요. M&A를 하나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에너지 쪽에 기반을 잡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빨리빨리 큽니다. 오히려 지금 트렌드는 기술 쪽에 베이스면 이런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가 전기 기능장, 뭐 명장, 뭐 이런 걸 좀 해서 업계의 어떤 그 기술적인 트렌드는 잘 알고요. 제가 성공 포인트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술 베이스이긴 한데 영업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업종에 만약에 내가 수주를 해야 될 곳이 100곳이 있다, 1000곳이 있다 그러면 찍어놓고 공격을 하더라고. 몇 개. 올해는 20개를 하겠어. 50개를 하겠어.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잡아놓고 공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롤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드 투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시리즈 A 단계는 정식으로 내가 물건을 팔고 싶어. 만들어 놨어, 이미. 내가 개발 다 끝났고, 만들 거야. 그때 투자받는 방식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서 아이디어 단계라고 하면, 한 3년 동안은 개발하느라고. 근데 사실 기술 개발은 3년이 더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사실은 뭐 일상부터 해서 뭐 그냥 앞에 그 MRO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까지 가려면 7년, 1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근데 우리나라 특례 상장이 있어서 이거 상장도 돼요? 있는 게? 이게 뭘로 보냐? 이렇게 갑니다. 예,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식 좀 다른데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들 기업은 죽음의 경우 길죠. 하지만 투자를 받아서 가요. 얘네가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유사 업종, 유사 업종이 아니라 유사 기술입니다. 특허는 저기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최근에 우리가 백신 같은 코로나 백신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이야. 성공했어. 그럼 화이자가 얼마를 벌었는데, 아, 이거가 전 세계에 퍼뜨리면 얼마야. 그럼 나도 우리 기술 개발하면 나중에 개발됐을 때 얼마를 벌을 거야. 그 기술만 놓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이오 분야와 일반 기업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요. 그러면 투자는 이거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투자 받다 보면 주식 내 주식 다 뺏기는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대표님들한테 주식을 절대 많이 투자자한테 나눠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에요. 많이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 같이 하시는 분들 뭐 어떤 분은 333 합시다.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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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뭐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그때 불가합니다. 대표님한테 많이 몰아주는 게 맞고 결국은 대표가 다 회수를 해야 돼요. 투자할 때는. CTO는 나중에 CTO나 이런 분들은 마일스톤 저기 스톡 옵션 같은 걸로 한 10% 정도 내외에서 나눠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창업자들이 지분을 가능하면 100%를 가지고 가되 거의 다 최대한 상장하기 전까지는 50% 이상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걸 안 갖고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주식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죠.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를 먹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아주 초기 기업은 엔젤이나 엑셀레이터들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VC들은 원래 좀 큰데 했고요. 근데 이게 업역이 작년인가? 아, 올 초인가 보다.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VC들도 초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LC나 이런 친구들도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 영역 자체가 일단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 VC 뭐 아니면 VC 이들 친구들도 아주 초기 애들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VC가 왜 초기에 투자해요?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스펙 좋은 팀원을 갖고 있는 데다가 돈을 넣어놓고 기다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만약에 투자를 받겠다면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 관련된 거. 주로 우리나라 투자 뭐 방식들 많잖아요. 뭐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 결정도 있고 뭐 몇 퍼센트 있으면 대주주 역할도 하고. 근데 보통주는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스타 플랫폼 같은데 뭐 이런 데 많이 해요. 어차피 망해도 흥해도 뭐 나중에 주식으로 가질래라는 데고요. 이게 돈을 금방 못 버는 데는 보통주 많이 갑니다. 상황 전환 무슨 RCPS라는 걸 사실은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해요. 왜냐? 돈을 넣는데 필요하면 내가 뺄 거야. 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저걸 왜 많이 하냐면, 근데 저게 돈이 있는 만큼은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3억을 투자 받았어요. 근데 3년 후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밖에 해서 못해.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회사가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미국이나. 그러면 미국은 상한 전환 우선주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다 보통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때 한번 털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투자자들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환사채는 약간 기술 기반이 아닌 제조업 베이스 있죠. 제조업 베이스. 왜냐면 제조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뭔가 수익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 넣을 테니까 뭐 나중에 3년 후에 나한테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니면 뭘 성장 안 했네 그러면 뭘 받냐 그냥 이자만 받는 거예요 원금만 그런데 이 회사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요 처음에 살 때 시점으로 해서 주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식을 그렇게 강점이 있는 거죠 사실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지만 많이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받냐 일단은 깔때기론이에요 깔때기론 퍼넬링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업 계획서 100개, 1000개 보고 고르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보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절대 쳐다보지 않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자기 아이템에 보면 뭐 IR 발표하는데 공격을 당하고 맨날 뭐 사업이 되겠냐고 막 이런 이상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 거. 그런데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 100명을 만났는데, 그 아이템에 마음에 드는 3명은 만날 수 있으세요. 만날 수 있는데, 언제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3명, 첫 번째 1, 2, 3에 만나면, 이 기업은 땡큐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못 만난다. 하다 보면 98, 99, 100 이때 만나면 어때요? 나 진짜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아니 못 만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언제냐? 이런 테크를 탈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자들 만났을 때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들이 설명을 해줘.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거 좋은데요? 물어본 걸 가지고 조금씩 반영하세요. 대신에 하고 싶은 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다 틀어져 버리면 왜 제가 가끔 우리 교수님들 논문 같은 거 쓸 때 보면 우리 논문 박사 이렇게 논문 주제를 잡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썼던 주제와 전혀 엉뚱한 얘기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교수님들이 계속 칼질을 해대면 결국은 내가 이걸 하려고 했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은 그러려고 사업한 거 아니시잖아요. 원칙을 지키되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좀 메꿔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투자할 때까지 IR도 하고 조합도 만드는 단계 뭐 되게 조금 2,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굉장히 괴롭힙니다. 기술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술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자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10억, 100억 넣는데 기술 약한 사람 내려오지 않습니다. 투심할 때 확실히 그런 사람 데려와서 물어봅니다. 성향은 어떻고 근데 이런 거예요. 대표님들은 내 사업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했지만 가끔 보면 투자심이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기술을 보고 와서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더 넓은 범위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3년 동안 개발했어. 근데 이미 이 기술이 옛날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의제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하면 이런 투자자 미팅 어디서 하냐? 이런 아이디어 경기인데 여기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피곤합니다. 사실 나가면 뭐 진짜 젊은 심사위원들이 막 공격하죠.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들어주세요. 어차피 투자 안 합니다. 너네들은. 그쵸? 자기한테 호응되는 친구들은요. 와가지고 명함 주고 가요. 이거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100명 중에 3명이다. 내 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만 정확하게 투자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데모데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앞에 나가서 IR하고. 약간 R&D하고 좀 달라요. R&D는 우리가 뭐 기술 동향 써놓고 KPI 떴게 써놓고 뭐 판매하는 양상 계획이나 이런 건 쭉 치잖아요. 사업화는 반대입니다. 앞에 내가 여기 뭐야 동향 쓰고 뭐 애로사항 쓰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 기술도 이만큼 써요. 근데 더 센 거는 돈을 이만큼 벌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난 해봤어. 언제? A부터 Z까지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이제 우리도 중기부 사업입니다. 창진원의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아예 없는 분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다니는 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사업을 안 해봤다.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있어. 안 됩니다. 다 없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건 얼마 정도 받냐? 거의 한 1억인데 많이 적어야 6천, 5천 줍니다. 왜? 순위별로 줘요. 잘라서.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도약 패키지가 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있는 분들. 사업자 있는 분들한테 주는데 3년 차 이내까지. 일단 1억 이내인데 순위별로 뭐 9천에서 6천까지. 도약 패키지는 좀 많이 줍니다. 3년 이상. 한 얼마? 한 3억까지 줍니다. 근데 3억까지 주는 건 없고요. 한 2억까지 맥스. 적게 주는 분들은 1억. 그러니까 버티는 돈이에요. 절대 이거 가지고 남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시죠? 정부 사업이라는 게 이 뭔가 사업을 하는 건지 내가 서류 사업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대표가 혼자 이거 하고 있으니 어때요?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거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부 사업을 하시면 스타트업들 중에 대표들 중에 정부 사업마다 시간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나중에 실제 사업을 못 해요. 맨날 그거만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되고요. 평가하는 거는 방식대로 이런 거 평가합니다. 뭐 경영 방식이나 사업성, 회사 뭐 회수 방법
언제, 그럼 3년 안에 M&A 할 거예요? 물어봅니다. 물어는 봐요. 근데 이거는 결국 나중에 하다 보면 R&D, 우리 사업계획도 있잖아요. 그 형식태만 정확히 갖추시면 계속 버전업을 하실 수 있고, 그거 위주로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왜? 아직 사업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서 계획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뿐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투심이라는 투자자들이 보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약간 레퍼런스 체크. 마지막에 뭐냐? 대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도 체크를 합니다. 왜? 돈을 넣었는데 사실까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까를 물어보고 A사, B사가 있어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 아직 A사는요, 아직 덜 만들어졌어, 이렇게. 뭐 이만큼 필요해. 그다음에 B사는 이미 저기 꽉 찼어. 근데 위에 좀 더 먹으려고 그래. 어디다 투자하기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B사 쪽을 좋아합니다. 왜? 이미 하나 우리 시제품을 만들었어. 돈을 벌고 있거든? 근데 내가 하나 뭘 더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좋아요. 네, 안전하니까. 근데 A사는 돈을 안 주면 어쩌라고. 안 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처음부터 시드 단계, 초기 단계는 내가 아는 분들이나 아주 초기 엔젤들이니까 저희 A사 같은 데 투자해주지만 시스템화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절대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갖추시고 배수도 많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 준비 똑바로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그 IR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방식. 그걸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마 하다 보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내가 초기에는 대표님들이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투자를 받는과 동시에 일 때는 시드 단계까지는 상관없는데 프리 A 단계 이 상태 갔다 제 마음대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B 정도 맞았던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A 받으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공무원을 하겠다는 건지 너무 자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준대. 뭘 하려면 이제 우리가 임원 5명 뽑고 싶은데 알았어 한도 정해놓게 5억 안에 뽑아봐. 5명이면 그러니까 임원 보수 규정 정해버려. 5억까지만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좋은 사람 데려볼래 도 그쵸. 여기 2억이 필요하면 3명 딴 사람은 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업계획서는 넘어갈게요. 이거 사업계획서 쓰는 방식인데 저희 이제 초기 기업들한테는 되게 이거 많이 가르쳐주거든요. 저기 말하는 대로 너 이런 문제 있지? 사실 이것 때문이야. 나 그래서 이거한테 제안한 거야. 이래서 이거 내 제품 보여줬어. 근데 이거 다른 거하고 달라. 차별화하거든요. 이거 다른 거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돈 어떻게 가져올 거고, 양산은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얼마 벌 수 있어. 이게 3분 엘리베이터 피칭 방식 또는 마케팅 보호서 방식 다 돌아갑니다. 이 논리가 말로 해서 정확히 맞떨어지면 터치입니다. 저희도 그거 많이 평가하거든요. 우리 R&D 사업 계획서, 사업화 계획서 10분 발표, 25분 발표하잖아요. 그럼 대표님한테 몇 분 정도를 프롬프트를 쓰라고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누구입니다부터 해가지고 끝에까지를 쓰고 읽어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25분짜리, 아니 10분이다 그러면 9분에 맞춰갑니다. 10분 말고 9분에. 다 반영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는 그냥 되게 천천히 말씀하세요. 일부러.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왜? 가다 보면 빨라져요. 그리고 여기 일단은 이제 주로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색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발표를 많이 하니까. 근데 대표님들이 어쩌다가 한번 나가자. 일단 떨어. 그래서 겁먹고 뭔가 불편하거든. 그러면 말이 빨리 10분을 벗어나야지 하면서 급해진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9분 동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천천히 발표해라. 항상 그 얘기합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이 관련된 포인트가 있어요. PS 방식인데 문제점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 거고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거고 네 팀이 누구야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어놓은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하고 똑같아요. PS 방식이 창업 지원 사업. 근데 R&D 좀 다르죠. R&D는 뭐 기술성, 사업성을 구분해서 KPI가 어떻게 높냐 남냐를 많이 따지는 거고. 근데 또 교수님들이 보면 KPI 위주로 조금 써놓는데요.
우리는 아까 어떤 제품보다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항상 기술, 여기 PCR하고 우리 자사 제품하고 비교를 해요. 그게 아니라 경쟁사 제품이 얼마짜리인데 내게 얼마야. 얘네 기능이 없는데 우리 있어 이런 걸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많이 물어봅니다. 처음에 무조건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제대로 갖고 싶으면 수익을 좀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술 기반은 수익이 당장 안 나니까 그 시점을 좀 무시해요. 네. 조금 오래 걸려요. 기업 가치 평가는 뭐 우리 주식 같은 거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뭐 퍼나 EV, 에비타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저건 나중에 기업 가치 평가 우리 투자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로. 이거 잘 모르셔도 돼요. FM대로 알고 있으시면 좋긴 한데 이거는 저기 회계사들한테 맡기면 한 3천만 원 받고 지들이 해줘요, 제대로. 근데 그렇게까지 초기에는 네. 나중에 하다 보면 세팅되고요. 이거 퍼를 좀 많이 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퍼 같은 경우 상장사 우리가 네이버랑 유사한 회사를 해. 네이버가 한 30배야 퍼가. 그러면 우리 회사도 그런 거를 만들 건데 그럼 우리 순위 얘네 순위 단기 순위 계산해서 퍼 30배라고? 그럼 우리 것도 30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상장을 안 했으니까 할인을 해 한 30% 깎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비웨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또 저번에 BTS 있는 하이브, 빅히트와 인터모니터 걔네들이 저걸로 했거든요. 저게 좀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기업 가치 평가인데 퍼는 시장 가치라서 현재 돌아가는 기업들과 비교한 거고 저거는 약간 조금 미래적으로 넣기 때문에 뻥이 좀 있고요. 근데 이렇게 M&A 같은 거나 투자 창투사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할인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무조건 사람이고요. 그 다음이 시스템이죠. 네, 기술이고. 네, 모니밸류라고 해서 다른 건 됐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면 투자금을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 회사 뭐 1,000만 원짜리 좋아요. 자본금 1,000만 원인데도 내가 1억을 넣고 나 5% 가져갈래? 그러면 바로 그 기업 가치는 20억이 됩니다. 나누기. 투자금에서 지분을 나누면 그냥 기업 가치가 돼요. 포스트매니 밸류가 있고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단계 VC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기업 가치 평가 어떻게 했어 물어봅니다. 나중에.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죠. 그냥 5% 가져갔어. 나중에는 FM대로 하면 아까 말한 퍼나 뭐 문제의 가치 평가 몇 가지를 해가지고 약간 그 중에 몇 개 섞어서 비율을 따져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정도 돼. 이래 같이 투자 받아볼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대표님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똑같은 땅에 허허벌판 세종시 처음에 얘기할게요. 세종시 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에 그때 정부가 수용했죠, 땅 거의. 거기에 만약 건물 하나 줬어요. 20만 원에 건물 20만 원짜리 주면 40만 원짜리죠. 그쵸? 액면가를 따지면. 스타트업이 시작하면 그만큼이잖아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쓰면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여기에 거기 땅에 세종시에 어, 정부 청사 들어오고 거기에 뭐 지하철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면 땅값이 어때요? 200만 원, 300만 원 가잖아요. 같은 시기입니다. 사업객서도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나 앞으로 우리 회사 이런데 해. 도로 들어올 거고 아파트 들어올 거고 뭐 지하철 들어올 거야. 우리 괜찮지? 이렇게 제안하는 미래죠. 계획서 쓰는 게 얼추 끝난 것 같은데요. 야, 시간 맞추려고 그래. 스타트업 평가, 기업 가치 평가할 때요. 주로 어떤 방식 하냐? 없습니다. 다. 아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아무것도 없다. 부동산 가치 평가할 때 똑같아요. 이거 여러 가지 따지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주로 아까 시장 규모를 많이 따져요. 시장 규모가 우리가 탐삼섬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체 시장, 뭐 국내 시장, 아니면 해외 시장, 국내 시장, 내가 기능성 어떤 식품 시장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탐삼섬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표님들이 제안하는 게 뭐 500억이야.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은 1,000억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 가치를 봐.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돼. 너무 커도 안 돼. 초기에는 세그리먼트를 잘해야 돼요. 타겟팅은 게 세그리먼트 구분화를 세분화를 잘해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세분화된 시장의 목표 수익, 목표 시장 점유율을 1%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케팅적 의미는 최소한 10% 이상이라고 하셔야 해요.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니까 최대한 일단 그건 쓰시는 게 맞아요. 예. 제가 존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번에 돈 많아가지고요. 바로 기획 개발해서 BP 도달하고, 지속 가능 경영에서 AP가 M&A까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지인 돈도 가져와야 되고, 예, 가족 정보론이란 뭐냐면, 가족이 주거나 정부가 이렇게 R&D 사업 돈 주는 거, 이게 받아가지고, 기획 개발하고, 안 되면 다시 또 내려와. 투자 유치도 해보고, 하다 안 되면 SI라는 게 그거죠. 용역 같은 거 열심히 해서, 일단은 해봐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유지만 해요. 항상 유지만 해요. 네, 좀비 기업이 될 수 있죠. 그러다가 포기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기업이 그래요. 다 한 번에 잘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버티다 보면 한 번 기회는 온다. 우리 코로나 관련된 마스크가 그 사드 뭐 메르스 때 한 번 떴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업체는 한 번 기회가 왔었죠. 그렇죠? 코로나 딱 터질 때. 그것도 오래 아니야. 한 6개월. 기회가 한 번 온다는 거예요. 네, 시간을 제가 딱 맞추려고요. 그 성공의 어떤 기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뭐 성공 다 여기 자리에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살아오셨고, 저는 항상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기회는 항상 있는데, 기회는 이렇게, 그런 확률을 높이는 자가 저는 된다는 거예요. 요게 저는 운이라고 해요, 운. 운도 기회를 자꾸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탁도 잘하고, 스탁을 되게 이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스탁 대표인데, 내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사람을 잘 만나. 아까 시리즈 B 이렇게 나온 친구가요. 보면 부탁을 진짜 잘해요. 내가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분들. 부탁도 잘하고 통제 불가 변수는 그건 거죠. 아까 코로나 마스크 같은 거. 버텨라. 기회가 한 번 온다. 이게 모아지면 확률을 높여서 사실 대진운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화나 R&D나 다 상관없어요. 보면 제가 이렇게 가끔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사업계에서 들고. 근데 지방 가보면 사업계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 제대로 이제 몇 개 안 온 거야. 그게 부족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부지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지방을 가지 말고 서수권을 가야 돼. 지방이 또 안 되는 거죠. 운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된다.